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실수였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당신이 죽으라면 죽는 신임도 할 수 있어. 죽는 신이요? 왜? 진짜로 죽지는 못하겠니? 길 막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다 물어봐. 이게 죽는 신임으로 끝날 일인가? 너랑 저 화상이 한 짓을 얼굴에 써붙이고 강함은 사거리에 내다 걸면 돌 맞아서 뼈도 못 추스릴걸. 이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언니 잘못했어. 언니도 알잖아. 나 마음 약한 거. 정말 동정심에서 시작된 일이야. 처음부터 작정하고 언니 배신한 건 아니란 말이야. 작정하고 그랬든 어쩌다 그랬든 결과는 같아. 너희가 인간 말종이라는 건 편하지 않는다고. 지금도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이러는 거 아니잖아. 내가 너희들 인생에 처치할까봐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이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근데 이미 늦었어. 일은 벌어졌고 나는 그걸 알아버렸다고. 절대로 아무 일도 없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어. 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였어? 남들이 부러워서 돈으로라도 사고 싶다고 했던 자매 사이였잖아. 그 입으로 자매라는 말 함부로 짓거리지 마. 네가 나를 자매로 생각했다면 어떻게 이런 짓을 벌여? 겉으로는 누구보다 날 생각하는 척 눈물바람을 했으면서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을지 생각하면 아주 치가 떨린다고. 썰맘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두 사람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삶의 끈을 놓을 결심까지 했던 30대 여성입니다. 이가 갈리도록 치욕스러운 그 일을 겪게 된 게 다 제가 멍청한 탓이라고 생각하며 자책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때 겪은 일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니었다는 생각도 드네요. 인도값을 쓰고 있다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 일을 계기로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도 제 사연을 통해 여러분의 주변 사람과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결혼 전 여동생과 함께 옷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배웠거든요. 처음에는 제대로 된 사무직을 구하기 전에 잠시 일할 곳을 찾다 시작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일을 하면 할수록 재미있고 제 적성에도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으로 몇 년 열심히 일해 종잣돈을 마련한 다음 친정집 근처 시장 초입에 작은 여성복 매장을 열게 됩니다. 처음에는 망하지만 말자 하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제법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쉬는 날도 없이 신나게 일하다 보니 제 시간을 가질 여유가 너무 없더라고요. 한데 마침 그런 상황을 지켜보던 여동생이 이런 제안을 해왔네요. 언니, 돈도 돈이지만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사람을 하나 구해보려고. 작은 동네 옷가게라 어떻게든 혼자 꾸려와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쉬는 날도 없이 일하려니까 몸도 점점 망가지는 느낌이 들고. 어머, 그럼 안 되지. 내가 좀 도와줄까? 뭐, 너 병원은 어쩌고? 사실 나 병원 그만두려고 고민하고 있던 참이야. 교대 근무도 너무 힘들고 나를 너무 태우는 선배가 있어서 더는 못 버티겠어. 아, 그러니까 태운다는 건 날 너무 괴롭게 구는 선배한테 하는 말이야. 간호사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은어 같은 거지. 뭐야? 그럼 너도 직장 내 괴롭힘 그런 거 당한 거야? 사실 나 그동안 힘들어서 퇴근하면서 혼자 온 날도 많아.
어머, 그렇게 힘들었으면 말했어야지. 왜 참고 있었어? 그냥 언니가 힘들게 돈 벌어서 간호대 보내줬는데 그만두겠다는 말이 안 나오더라. 뭐? 무슨 그런 말이 있어. 언니가 너 공부시킨 건 네가 좀 더 행복한 인생을 살라고 그런 거지. 억지로 시달리는 것도 참아가며 살라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나 병원 그만둬도 돼? 언니 도와주면서 좀 쉬다가 다른 병원 알아보고 싶어. 당연하지. 쉬고 싶으면 그냥 쉬어. 가게는 다른 직원 구하면 되니까. 에이, 그건 내가 미안해서 안 되지. 안 그래도 언니 혼자 우리 집 살림 다 책임지고 살았는데 이 나이 먹어서도 언니한테 빌부터 살라고? 뭐?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우리가 남이야? 넌 세상에서 하나뿐인데 동생이야. 아무리 우리가 피가 섞인 사이는 아니라고 해도 그 사실만은 변함없어. 알아. 그래도 언니가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부터 엄마 병원비에 내 학비까지 너무 힘들게 살아왔잖아. 난 그게 항상 미안하고 마음에 걸렸어. 언젠가는 꼭 이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빚이라니? 너 자꾸 섭섭하게 그런 말 할 거야? 사실 지금이야. 엄마가 늙고 병들어서 이빨 빠진 호랑이지만 어려서는 언니한테 정말 무섭게 대했잖아. 어린 내 눈에도 언니가 얼마나 불쌍해 보였는지 몰라. 꼭 언니가 계모한테 구박받는 신데렐라 같았단 말이야. 그런 말 하면 못 써. 사실 어린 마음에 섭섭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엄마도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 첫 결혼 실패하고 큰맘 먹고 재혼했을 텐데 남편이 3년도 못 살고 또 잘못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니? 사람들은 팔자 세다고 손가락질하지 먹여 살리려는 둘이나 있지. 그런 상황에서도 날 끝까지 걷어준 걸 고맙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난 사실 언니가 우리 엄마 원망해도 할 말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언니. 고맙긴. 난 처음에 너랑 엄마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애들이 나한테 엄마 없어서 머리도 못 묶고 다니고 옷도 더럽다고 매일 놀렸거든. 근데 좋은 냄새 나는 엄마가 와서 아빠가 싸주는 누런밥이랑 멸치볶음 대신 예쁜 도시락을 싸줬잖아. 거기다 머리도 따아주고 옷도 깔끔하게 빨아주고. 그때 내 눈에는 엄마가 천사 같았어. 제가 하는 말은 모두 사실이었어요. 어려서 엄마를 잃은 저는 투박한 아빠의 손길만 받으며 친구들에게 갖은 놀림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하루아침에 예쁜 새엄마의 보살핌을 받으니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길게 가지 못했어요. 재혼한 지 3년 만에 아빠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고부터 새엄마가 저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답니다. 마지못해 떠맡아 키우게 된 저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게 보였거든요. 하지만 주변 이목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제게 남긴 약간의 유산이 탐이 나서 그랬는지 저를 고아원에 내버리진 않더라고요. 그때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제 처지가 토정 부릴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엄마가 모질게 대하고 동생과 차별해도 그게 당연한 일이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엄마에 반해 여동생만은 저를 잘 따르고 싹싹하게 굴었어요. 제가 엄마한테 혼나서 울고 있으면 몰래 다가와 사탐을 지어주고 가기도 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엄마가 데리고 들어와 저랑 피가 섞인 자매는 아니었지만 동생을 정말 친동생 이상으로 아끼게 되었네요. 그 뒤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힘든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을 포기한 채
동대문에서 일하며 돈을 벌었어요. 그 돈으로 당뇨로 고생하는 새엄마의 병원비를 대고 여동생의 간호대 학비도 대주었죠. 그렇게 세 사람이 부대끼며 살아온 지 20년이 다 되어갈 때쯤 여동생이 대학병원을 그만두고 저와 함께 옷가게에서 일하게 된 겁니다. 그 뒤로 저와 여동생의 사이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다른 자매들은 붙어있으면 싸운다는데 저희는 그런 것도 없었네요. 늘 혼자 일하다 동생이 함께 출퇴근하니 든든한 기분이 들어 더없이 좋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친구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가게를 하루 비우게 된 날이 있었어요. 한데 그날 저는 예상치 못했던 운명적 만남을 하게 됩니다. 점심을 먹고 새로 들어온 옷을 정리하고 있는데 가게로 젊은 남자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우물쭈물하며 간신히 입을 열더라고요. 저기, 혹시 여기 60대 여자분이 입으실 옷도 있습니까? 그럼요. 원래 저희는 젊은 사람들 대상이 아니라 중장년층 대상 여성복 매장이거든요.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선물 받으시는 분 취향이나 체형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같이 골라드릴게요. 취향은 모르겠고 좀 통통하신 편인데. 아, 핑크색을 좋아하세요. 그러세요? 그럼 이건 어떠세요? 지난주에 들어온 신상인데 아주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 후로도 저는 몇 개의 옷을 더 추천해주고 쑥스러워하는 남자 손님에게 친절하게 이것저것 설명을 해줬습니다. 한데 그런 일이 있고 며칠 후 남자가 다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제게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기, 그날 고마웠습니다. 다행히 저희 어머니가 그쪽에 골라주신 옷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식사를 좀 대접하고 싶은데. 오늘 가게 몇 시에 문 닫으세요? 네. 아니, 그건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그런데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보던 여동생이 갑자기 눈을 빛내며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저희 사장님은 이제 막 들어가시려던 참이에요. 그쵸? 가게 문은 제가 닫을 테니까 사장님은 얼른 들어가세요. 그러면서 저를 등더미로 남자와 함께 내보냈습니다. 그게 2년이 되어 남자와 저는 사귀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남편은 중학교 국어교사였어요. 그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어 만남을 꺼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시댁에서는 제 학력을 문제 삼지 않으시더군요. 오히려 혼자 힘으로 아픈 부모와 여동생을 돌봐온 걸 칭찬해 주시는 정이 많은 분들이셨죠. 그래서 제 결혼 생활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일이라더니 행복할 줄만 알았던 결혼 생활에도 위기는 찾아오더군요.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한 지 2년이 넘도록 임신이 되지 않았던 거죠. 사실 저는 결혼하고 얼마 뒤부터 생리불순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아 병원에 찾아가 물어봐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그러니 임신도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마음고생하던 어느 날 여동생이 찾아와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언니, 아직 별다른 소식 없는 거야? 그렇지 뭐. 이럴 줄 알았으면 신혼이고 뭐고 바로 애부터 가지려고 노력하는 건데 내가 너무 태평했나 봐. 너무 고민하지 마. 어디서 들어보니까 자꾸 신경 쓰면 원래 더 안 생긴다고 하더라. 몸 관리는 잘하고 있어? 그럼 시부모님도 기다리시는 눈치라 가게도 접고
무리하지 않으려고 집에만 있잖아. 넌 어때? 다시 병원 일 시작하니 힘들지 않아? 시집한 지 석 달이 넘었는데 빨리 더 물어본다. 사장님이 가게 접는 바람에 내가 그 싫어하던 병원에 다시 돌아가게 됐잖아. 미안해. 벌써 결혼한 지 3년이 다 돼가는데 소식이 없으니까 시부모님한테 눈치가 보여서 일을 계속한다고 고집을 부릴 수가 없더라고. 에이, 알지. 그냥 언니 얼굴이 너무 어두워 보여서 농담 좀 해본 거야. 아, 참. 내가 챙겨준 영양제는 잘 먹고 있는 거지? 그럼. 떨어지기 전에 꼬박꼬박 챙겨주는 동생 덕분에 잘 먹고 있지. 걱정하지 마. 그래. 언니 행복이 내 행복인 거 알지? 애 생각만 하면서 우울하게 있지 말고 여행도 좀 다니고 그래. 친구들 만난 지도 오래됐지. 그렇지. 다들 바쁘기도 하고 또 내가 아이 문제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괜히 의기소침해져서 마음이 동하지가 않는다. 그러지 말래도. 친구들도 만나고 즐겁게 지내야 애도 빨리 들어선다고 했잖아. 이참에 내가 좋은 여행 상품 있는지 한번 알아봐 줄까? 요즘 여자들끼리 가기 좋은 여행지 많더라. 아니야. 가고 싶으면 내가 알아보면 되지. 걱정해줘서 고마워. 오늘 그이 일찍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같이 저녁 먹고 가. 현금 온 지 오래됐잖아. 아니야. 나 내일 또 출근해야지. 개인 근무라 아침에 일찍 나가야 돼. 그렇구나 참. 내가 집에만 있으니 아무 생각 없이 붙잡았네. 그럼 더 늦기 전에 얼른 들어가. 다음에 시간 여유 있을 때 형구랑 밥 한번 먹자. 그렇게 여동생은 가게를 접어 자주 볼 수 없게 된 후에도 종종 집으로 찾아와 제가 잘 지내는지 살펴주었습니다. 아이 문제로 고민하는 제가 혹시 우울해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어 온다고 하더군요. 그런 동생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이 소식은 들리지 않은 채 몇 개월이 지났네요. 그러다 저희의 결혼 3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일찍 들어온 남편이 와인을 한 병 들고 오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결혼기념일인데 근사하게 저녁 먹자. 내가 큰맘 먹고 좋은 한우 사왔어. 얼른 옷 갈아입고 스테이크 해줄게. 정말? 난 뭐 준비도 못했는데 미안하게. 준비는 무슨. 당신 요즘 우울해하는 것 같아서 내가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러더니 정말 근사한 한우 스테이크와 와인으로 기념일 만찬을 차려주더군요. 저는 남편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밀려와 결국 눈물까지 보이고 말았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자기야, 난 당신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애써 애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란 말이야. 그러다가 당신 마음이랑 몸 상할까봐 난 그게 제일 걱정이라고. 알았어. 고마워. 내가 무슨 복에 당신 같은 남자 만났을까? 무슨 복은 당신이 혼자 힘으로 장모님 수발도 들고 처제도 돌보고 착하게 살아서 복 받은 거지. 정말 그런가 봐. 고마워. 그렇게 서로에 대한 걱정과 고마움을 표하다 보니 기분이 좋았는지 남편이 그날 과음을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술이 센 편은 아니었는데 그날은 와인 한 병을 거의 다 마시더니 뭔가 부족하다며 맥주까지 한 캔을 더 찾아 마셨죠. 그러더니 이내 소파에 고꾸라져 잠이 들었네요. 저는 그런 남편이 귀여워서 웃으며 잠든 남편을 깨워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그런데 어지간히도 취했는지 아무리 흔들어도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담요를 가져다 덮어주려고 할 때 남편이 잠꼬대하듯
뭔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그 말이 갑자기 제 심장을 찌르고 저를 바닥에 주저앉게 만들어버렸죠. 남편은 어눌한 말투로 눈도 뜨지 못한 채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기야, 미안해. 이 벌은 죽어서 다 받을게. 그러니까 내가 처제랑 아이를 갖는 건 어때? 처제가 내 애를 갖고 싶대잖아. 제발 부탁이야. 우리 그만 헤어지자. 저는 길을 의심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잠꼬대나 술주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끔찍한 얘기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은 채 밤을 꼴딱 지새우게 됐죠. 하지만 아침이 되어 눈을 뜬 남편은 지난밤의 일을 까맣게 모르는 것 같았어요.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 아무렇지 않게 입을 열었으니까요. 아, 머리야. 나 도대체 얼마나 마신 거지? 와인 반 병만 먹어도 취하는 사람이 한 병을 거의 다 마시고 맥주까지 마셨으니 그렇지. 얼른 일어나서 씻어. 어제 양치도 안 하고 그냥 잠들었잖아. 그랬나? 미안. 간신히 태어난 척 대답을 마친 저는 흐느적거리며 몸을 일으켜 욕실로 들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이를 악물어야 했네요. 그날부터 저만의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은 뒤에 그 뒷감당을 혼자 하려니 아주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한 채 죽은 듯이 누워있는데 여동생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뭐하고 있어? 나 오늘 오프야. 이따 점심 같이 먹지 않을래? 그래? 그럼 그럴까? 어디서 볼까? 우리 언니 몸보신들 시켜주게. 잠어 먹으러 가자. 저는 명랑하게 말하는 동생에게 간신히 대답하고 서둘러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지 않는 식사를 대충 하는 둥 마는 둥 깨짝댔네요. 그 모습을 본 동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왜 이렇게 못 먹어, 언니? 내가 일부러 잠옷까지 사주러 왔는데. 아직 아기 소식이 없어서 여전히 우울해? 그것도 그렇고 요즘 좀 머리 복잡한 일이 있어서 그래. 그래? 무슨 일인데? 누가 우리 언니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거야? 그런 여동생을 보자 제가 너무 과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잠꼬대를 한 건 남편인데 제가 아무 죄 없는 동생에게 왜 억하심정을 가져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한숨을 쉰 뒤 여동생에게 마음에 담아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은 내가 작년부터 생각한 게 있어. 결혼 3년 차까지 아이가 안 생기면 의학의 도움을 좀 받아보고 싶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부부 시험관 시술을 좀 알아볼까 해. 뭐? 시험관? 그래. 나도 이제 30 중반인데 언제까지 자연 임신만 기다릴 순 없잖아.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여동생은 낯빛이 급격하게 어두워지며 다급하게 반대하더군요. 안 돼. 뭐라고? 왜 안 돼? 네가 간호사니까 잘할 거 아니야.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당사자들이 포기만 하지 않으면 언제든 아니면 극복할 수 있다던데? 그건 희망을 주려고 하는 말이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돼. 괜히 몸만 망가진다고. 뭐? 그러니까 너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를 못 가질 것 같다 이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난 언니가 힘들어지는 게 싫어서 그러지. 내가 병원에서 많이 보고 들었는데 시험관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야. 특히 여자한테는 뼈를 깎는 고통까지 수반한다고. 주사도 제때 맞아야 하고 또 그거 맞다가 복수 차는 사람도 여럿 있어. 고통 없이 어떻게 원하는 걸 언니? 난 다 각오하고 있어. 아, 글쎄, 안 된다니까 그러네. 사실 말이 좋아 나님이지. 언니는 원인도 불명확한 불임이라고 봐야 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 순화해서 나님이라고 하는 거지. 원인도 없이 3년 가까이 애가 안 생기면 그건 불임이나 마찬가지잖아. 넌 간호사라는 애가 무슨 그렇게 무식한 말을 하고 그래. 불임이랑 나님은 엄연히 달라. 흥분하지 말고 들어봐, 언니. 시험관이라는 건 정말 할 게 못 돼. 몇 번을 시도해도 실패하다가 몸만 만신창이 된 다음에 후회하면서 그만두는 사람도 많아. 돈은 돈대로 쓰고 몸은 몸대로 망가진다고. 난 언니가 그렇게 되는 거 보고 싶지 않아. 너 왜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단정지어? 오늘 너 좀 이상하다. 이상하긴 뭘. 난 언니가 걱정되니까 그러는 거지. 걱정해주는 건 고마운데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오늘은 그만 헤어지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일어서라는데 동생이 제 팔을 잡으며 미안한 듯 말했어요. 언니, 혹시 기분 상했다면 미안해. 내가 언니를 정말 사랑해서 그런 거야. 사실 나 오늘 언니 만난 건 이거 전해주려고 그런 거야. 그게 뭔데? 일본 온천여행 패키지 상품 안내장이야. 뭐, 일본? 언니 온천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리고 여자는 몸이 따뜻한 게 좋다고 해서 내가 알아봐서 예약했어. 지난번에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그러겠다고 했잖아. 그건 내가 알아본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묻지도 않고. 언니가 마음이 복잡한 것 같아서 내가 알아본 거지. 그리고 언니랑 제일 친한 미주 언니한테도 내가 다 연락해놨어. 그 언니도 시간 된다니까 둘이 이번 달 말에 다녀와. 원래 언니한테 깜짝 선물하려고 부른 건데 내가 괜한 말을 해서 기분만 상하게 했네. 미안해.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무슨 여행을 가. 그냥 취소해. 안 돼. 정말 어렵게 예약한 거란 말이야. 미주 언니한테도 다 말해놨는데 어떻게 그래. 미주한테는 내가 얘기할 테니까 그냥 취소하라고. 언니 왜 이래 정말? 언니답지 않게 너무 흥분했다. 오늘 일은 내가 실수했어. 미안해. 그러니까 여행은 꼭 가. 이건 내가 정말 언니 보내주고 싶어서 어렵게 예약한 거란 말이야. 동생은 제 손에 기어코 안내장을 쥐어주고는 먼저 일어났습니다. 저도 동생이 떠나고 난 자리에서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고 일단 안내장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네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아기를 갖기 위해 본격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을 듣고 펄쩍 뛰던 동생의 모습이 영 석연치 않더라고요. 뭔가 가슴속에 돌덩이를 올려놓은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본격적으로 아이를 갖기 위해 몸에 신경 써야겠다고 생각한 저는 동생이 매번 챙겨주던 영양제가 거의 떨어져 가고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마트에 다녀오는 길에 영양제도 살 겸 약국에 들렀어요. 늘 떨어지기 전에 알아서 챙겨주던 동생이 있었지만 그날의 언쟁 이후로 뭔가 껄끄러운 마음이 들어 쉽게 연락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약국에 들러 약사에게 약을 보여주며 구입할 수 있는지 묻자 약사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피임약이네요. 얼마나 드릴까요?
네? 그게 뭘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에헤이, 그럴 리가요. 여기 정제에 아주 작게 약 이름도 각인돼 있잖아요. 그게 정말이에요? 이게 정말 피임약이라고요? 네. 그런데 왜 그러세요? 어머, 손님 괜찮으세요? 저는 약사의 말을 듣고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에 놀란 약사가 저를 부축해 의자에 앉혀주고 물도 떠다 주었죠. 그래서 간신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에 도착한 저는 한참을 같은 자세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 끝에 택시를 잡아타고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약사의 말에 충격을 받고 돌아온 제 눈에 화장대 위에 올려져 있는 여행 안내장이 보였거든요. 그 안내장과 며칠 전 남편이 주물거리던 입에 담지 못할 말이 이상하게 제 신경을 계속 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더 확실한 뭔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결단을 내리게 된 거죠. 그 뒤로 저는 전자상가에서 산 소형 카메라를 집안 곳곳에 설치했어요. 주로 거실과 침실에 보이지 않는 곳에 신경 써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은 내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 미안해. 아니야, 언니. 나도 언니가 걱정되는 마음에 말이 심했던 것 같아. 전화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일본 여행 가기로 했어. 네가 애써서 예약해준 건데 화만 내서 미안하다. 재밌게 잘 다녀올게. 고마워. 그래, 잘 생각했어, 언니.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재밌게 지내다 와. 제 말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동생은 반갑게 인사를 건네더군요. 그렇게 저는 동생이 예약해둔 여행에 가는 척 집을 비우게 됩니다. 물론 그 와중에 여행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래서 도맹하기로 한 친구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냥 예정대로 여행을 가는 척한 뒤 저 혼자 며칠 호텔에서 지내게 됐네요. 그렇게 억겁의 시간 같은 2박 3일이 지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집안에 설치해둔 카메라를 확인해보던 저는 끝내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심증이 가지만 믿고 싶지 않던 남편과 여동생의 은밀한 미래가 담긴 영상을 보고만 것이죠. 제가 집을 비운 사이에 여동생은 당당히 집 안에 들어와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더군요. 침실에 들어가 제 잠옷을 꺼내 입고 남편과 다정하게 밥을 먹고 심지어 샤워도 함께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현기증이 느껴져 한동안 눈을 감고 정신을 놓지 않기 위해 애써야 했답니다. 대체 왜 제게 그런 악몽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욕을 하며 울부짖었고 동생에게도 당장 집으로 오라고 소리쳤네요. 잠시 후 놀란 두 사람이 사색이 든 얼굴로 집 안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숨을 고르고 있는데 동생이 먼저 저를 향해 입을 열더군요. 언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여행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여행? 아, 네가 나 치워놓고 내 남편이랑 즐기고 싶어서 억지로 떠밀어 보낸 그 여행. 뭐?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소름 끼치니까 언니라고 부르지도 마. 둘이 뒹굴고 싶으면 아무데나 가서 놀지. 왜 돈까지 들이면서 나를 여행 보냈니? 누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바람을 피워? 부인이면 부인답게 편들이 여관에서 나 뒹굴 것이지. 감히 어떻게 내 집에 내 침대에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너희 둘이서. 언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 둘이? 설마, 나랑 형부 사이를 의심하는 건 아니지? 아, 발뺌을 해보시겠다. 그러자 이 상황을 지켜보던 남편도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지 인상을 고기며 오리발을 내밀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요즘 너무 임신에만 신경 쓰더니 어디가 많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러지 말고 내일 병원에 가보자. 안 그래도 자기 요즘 너무 우울해 보이긴 했어. 뭐라고? 그러니까 니들이 정상이고 이렇게 발작하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다. 그래서 오만 너희를 쌍으로 엮어서 억지를 쓴다 이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당신이 너무 예민하니까 말도 안 되는 망상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 너 망상? 이것들이 보자 보자 하니까 둘이 내 뒤통수 친 것만도 부족해서 사람을 또라이 취급해. 고냐, 내가 이럴 줄 알고 빼박 못할 증거를 만들어놨지. 저는 두 사람 앞에 나 뜨거운 두 사람의 애정 행각에 모조리 찍힌 영상을 틀어줬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쓰러지듯 주저앉아 무릎을 꿇었고 여동생은 입을 틀어막으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러더니 저를 향해 그 가증스러운 입을 놀렸답니다. 언니, 미안해.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아니었어. 진짜야.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혹시 너 어디 머리라도 다친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누군지 잊은 거냐고. 아니, 나 멀쩡해.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내가 더 숨길 게 뭐가 있어. 그래, 나 형부, 아니, 언니 남편 좋아해.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였는데 그때는 언니한테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나도 사람이잖아. 자꾸 마주치다 보니 마음을 치치하기가 어려웠어. 내가 그동안 언니를 형부랑 가게 밖으로 내보냈던 그날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알아? 내가 그때 두 사람을 연결해주려고 하지만 않았으면, 아니, 그 상가집만 가지 않았다면 형부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됐을 텐데. 가게 옷 사러 들어온 형부를 내가 먼저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땅을 치면서 후회했다고. 난 며칠만이라도 언니처럼 살고 싶었어. 변두리 여관이나 드나드는 내연녀가 아니라 정말 형부의 부인처럼 살고 싶었다고.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그래서 그런 짓까지 한 거야? 나한테 영양제라고 속여서 피임약을 먹여?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그럼 어떡해? 저 남자는 자기가 생기면 절대로 날 만나줄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라도 저 사람 잡으려면 언니는 절대로 임신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자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피임약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도 시침을 떼려고. 너랑 쟤랑 짜고 나한테 피임약 먹여서 임신 못하게 한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무슨 소리야? 난 그런 짓 한 적 없어. 설마 당신 동생이 그런 짓까지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애가 안 생겼던 거란 말이지? 그걸 왜 나한테 묻니? 걔보다 못한 짓을 해놓고 나한테 뭘 물어보는 거야 지금? 자기야, 자기가 흥분한 건 알겠는데 난 정말 약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야. 그리고 난 계속 안 된다고 했어. 이러다 들키면 둘 다 망하는 거다. 제발 정신 차리자. 난 계속 그렇게 말렸다니까. 그래. 입으로는 안 된다고 나불대면서 손으로는 내 동생, 아니,
저기 집에 끌어안고 아주 좋아 죽던데. 더러워서 차마 입에 담기도 싫어. 너희는 이제 인생 종쳤다고 생각해. 이 미친 인간들아. 내가 너희를 가만둘 것 같아. 내 뒤통수 치고 바람 피운 것도 못 알아서 멀쩡한 나를 임신도 못해서 좌절하게 만들어. 그 죗값을 다 어떻게 치르려고 그런 죄까지 벌인 거야? 여보, 글쎄 나는 그건 모르는 일이라니까. 우리 부모님이 손주를 얼마나 기다리시는데 그런 짓을 해 내가. 나도 진짜 몰랐어. 이제 보니까 저거 아주 무서운 인간이네. 나도 저 인간한테 속은 거야. 겉으로는 세상 착한 척, 언니 생각하는 척 나한테 접근해서 나도 깜빡 넘어간 거라니까. 처음에는 당신이 임신이 안 된다고 우려하는 게 걱정된다면서 언니에 대해서 얘기 좀 하자고 날 불러내더라고. 그렇게 가게 갈 때마다 언니 몰래 할 말이 있다고 날 붙잡고 늘어지는 거야. 그래서 계속 거절하기 민망해서 술 한잔 하다가 그렇게 된 거고. 근데 그 뒤로 저기 자꾸 연락하면서 안 만나주면 당신한테 다 말하겠다고 해서 나 진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닌 거라니까. 이런 비겁한 인간아. 그런다고 뭐가 좀 달라지니? 차라리 그때는 진심이었다고 하는 게 덜 더러워 보이겠다. 그깟 욕정에 눈이 멀어서 똥개보다 못한 짓을 저질러 놓고 너 혼자 살겠다고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저기요. 자기가 나를 안 믿어주면 누가 믿어줘. 나 당신 남편이야. 우리 결혼할 때 혼인서약한 거 잊었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서로를 믿어주기로 했잖아. 미친 거 아니야. 너 제가 누군지 몰라. 100번 양보해서 그래. 쟤 혼자 좋아서 그랬다고 치자. 그럼 잘 타일러서 정신 차리게 하든지 따끔하게 호통을 쳐서 돌려보내야지. 같이 뒹굴고 즐긴 주제 그게 할 소리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언니가 깨끗하게 물러나줘. 모르면 몰라도 이렇게 다 알게 된 이상 이제 언니랑 형부는 끝이잖아. 나랑 바람 피운 남자 계속 데리고 살 수 있겠어? 뭐야? 너 뭐가 그렇게 당당해?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막말로 언니는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남자 비록 피는 안 섞였지만 언니 동생하고도 바람 피우는 남자야. 근데 저런 남자인 거 모르고 애까지 낳고 살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나마 내 덕에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던 거라고. 뭐라고? 너, 너 정말 내 동생 맞니?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동생이 맞는 거냐고. 그래, 언니가 그렇게 날 사랑하고 생각했다면 내가 정말 가지고 싶은 남자 하나 양보하는 거 이해도 아니잖아. 이왕 이렇게 알게 됐으니 이제 그만 제발 조용히 물러나줘 언니. 그러자 남편이 개거품을 물고 나섰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네 언니랑 헤어지면 내가 너랑 살기라도 한다고 했어. 난 그럴 생각 없어. 내가 미쳤냐? 나도 사회적 지위랑 체면이 있는 사람이야. 난 너처럼 막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뭐야? 너 그럼 처음부터 나랑은 적당히 즐기다 끝낼 심산이었던 거야? 좋아한 건 내가 먼저였을지 몰라도 너도 이제는 나 없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나는 너 하나 때문에 20년 가까이 친자매처럼 이어온 인연도 던져버렸는데 넌 나에 대한 마음이 고작 그 정도였다는 거야. 너도 그만 정신 차려. 우리의 세상에 알려주면 너나 나나 사람 취급받기는 어렵다고.
그러니까 제발 언니한테 필기나 해. 그 말에 저는 콧방귀를 끼며 답했습니다. 하하, 이게 비로소 끝날 일이야. 너랑 저기 집에 간 일이 고작 말 몇 마디 나불거려서 다 잊힐 일이냐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각오하고 있어.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복수하는지 똑똑히 지켜보라고. 내 지난 인생 다 휴지 조각 만들어 놓은 너희들 절대로 용서 안 해. 저는 통고했던 대로 변호사를 고용해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세상에 둘도 없을 사랑스러운 동생이었던 내 언니에게는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죠. 두 사람이 한 짓이 있으니 당연히 소송에서는 제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상간녀에게도 3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냈네요. 하지만 그깟 돈 몇 푼으로 제 마음의 상처가 회복될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인공노할 뻔뻔한 짓거리에 하늘도 노한 것일까요? 글쎄 어떻게 소문이 새어나갔는지 남편의 직장에는 처제와 바람 피우다 이혼당했다는 소문이 화다하게 퍼졌답니다. 나중에 건너들은 바로는 남편이 술도 약한 주제에 또 병나발을 불다 동료에게 자신의 죄까지 모조리 나발을 불어버린 모양이더군요. 그래서 망할 인간으로 낙인 찍힌 남편은 시골 오지로 좌천당해 언제 서울 땅을 밟을지 모르는 신세가 되어버렸다네요. 그 후로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뜬금없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토록 구박하던 새엄마가 갑자기 연락해서 적반하장이 무엇인지 그 진술을 보여주더군요. 결혼했으면 네가 남편 건사를 잘했어야지. 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내 딸 인생을 망쳐. 너 때문에 걔 인생 고추장 찍었다고.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보세요. 알아듣게 말해요. 내 딸 좋다고 따라다니던 의사랑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네 그 얼어 죽을 전 남편이 다 망쳐버렸다고. 술 먹고 집 앞에 찾아와서 자기 인생 망쳤다고 소리조리 지르면서 까발리는 바람에 온 동네방네 다 소문나고 네 동생 데려다 주러 왔던 남자까지 다 알아버렸단 말이야. 그게 왜 제 탓이에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괜히 있는 줄 아세요. 자기 위해서 대학도 포기하고 등록금까지 대준 절 배신한 건 그쪽 딸이에요. 근데 자기 혼자 과거 숨기고 의사 사모님 되려고 했으니 하늘이 가만 놔두겠어요? 제가 남편 건사 못한 거나 그쪽이 딸 건사 못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피장파장이라고 치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사고 안 치려고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는 사람 자꾸 자극하지 마요. 그쪽 병원비 된 것까지 토해내고 싶지 않으면요.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 남편이라는 작자는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마셔대며 여기저기 부끄러운 과거를 잘도 나불대고 다녔더군요. 그 뒤로 저는 의식적으로 그들에 대한 소문은 듣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끄럽고 상처 많은 서울을 떠나 조용한 지방 소도시로 이사해 다시 작은 옷가게를 열었어요. 비록 서울처럼 장사가 불티나게 잘 되지는 않지만 적당히 혼자 먹고 살며 여유로운 삶을 즐기기에는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일이라고 저는 여기에서 의외의 인연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바로 지금 제 곁에 앉아 그윽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주는 남편을 만난 거죠. 남편은 제 옷가게가 있는 상가에서 검도장을 운영하는 남자였어요. 오다 가다 인사하던 게 인연이 되어 어설픈 데이트 신청을 받게 됐고 그 뒤로 2년 만에 부부가 되었답니다. 우리 남편은 이가 갈리도록 끔찍한 기억으로 만신창이가 된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남편과 그 사람을 닮은 귀여운 아들을 키우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비록 제가 배 아파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사별한 아들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아끼는 귀한 존재이니 저에게도 귀한 아들이죠. 저는 지난날 저를 구박했던 새엄마와는 다르게 아들에게 누구보다 좋은 엄마가 되어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부디 여러분도 어렵게 다시 찾은 저의 이 봄날에 따뜻한 햇살만 비추기를 기도해 주시겠어요? 그럼 긴 사연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